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냈던 공통 면접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권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체급, 그리고 농구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하겠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농구에서도 키가 작은 사람은 불리하겠죠. 그러면은 키가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농구 선수가 되기 어렵겠지. 이거를 교육적으로 한번 옮겨와 본 거예요. 입학 전형 중에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이 해당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결정해라 라는 거죠. 사회 배려자 전형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처럼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면 지원자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평가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으로 하는지 반대로 하는지 관심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라고 평가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반론이 나왔어. 그 반론이 나왔는데 그 반론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선택한 게 좀 더 논리적으로 합당하며 그리고 더 가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찬성과 반대를 묻는 질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교직 인적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러한 형태의 질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연세대학교의 창의인재 전형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거북입니다. 근데 토끼가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경주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거북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야. 갑자기 토끼와 거북이라니.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 해보면 막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주 안 해요. 왜 해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토끼는 절대 올 수 없게 수영으로 하죠. 막 이런 답변도 나오고요. 절대로 토끼는 지나갈 수 없는 무슨 진흙밭을 건너 뭐 언덕에서 뛰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애들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질문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토끼는 뭘 잘해? 달리기를 잘하지. 거북이는 뭘 잘해요? 수영을 더 잘할 거야. 수영을 잘하는 애와 달리기를 잘하는 둘이 경주를 한다는 게 맞아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 이게 교육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들한테 야, 너 초등교사 왜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 절대 하면 안 돼.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듯이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사회 배려자 전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관점을 가졌으면 합니다. 차이는 있어요.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전형도 따로 있는 거고 장애인 전형도 따로 있는 거예요. 차이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거북이가 있고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가 있다면 그 토끼들 안에서도 완전 빠른 토끼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느린 토끼는 있을 수 있어. 완전 수영 잘하는 거북이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 수영 느린 거북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특별한 전형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체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경주하게 만드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학생들끼리 별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별도의 경쟁을 따로 하게 된다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신의 교육 철학과 공정한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저의 의견은 이거예요. 사회적 배려자 전형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걔네들끼리 별도의 경쟁을 시켜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입학사정관들이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내면 되는 거죠. 그 기준만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저는 이런 전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어렵게 나가보면 이거를 어떠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최근에 나왔던 여러 질문들 중에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소외받는 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입시 제도에서는 과연 그것을 쳐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모아두지 않고요, 반에 흩어놓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교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특수반이라 그래서 애들을 모아놨어요. 그 반은 별도의 교육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차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입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나 어떠한 교육기관들이 배려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전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해요. 제 생각에 반대의 의견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사회 배려자 전형, 입시 전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라 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얘기들을 토론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 교직, 인적성.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터넷에 긁어서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를 면접관한테 전달하고 면접관이 그걸 보고 좀 흥미를 느껴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